자,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인들을 악역 1위는요? 네, 문재인. 네. 정말 문재인은 이제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까지 한 100인까지 사망해야 그때 무릎을 꿇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비호하려고 지금 신천지 건이 여기도 이제 신천지 얘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신천지 건을 지금 그쪽에다가 탓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을 말하고 싶어요. 예, 물론 신천지가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좌파가 특히 그 주사파가 신천지 조직을 어느 순간부터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 페이스북에 잘 나와 있냐면요. 지금 그 김 누구라고 제가 아까 써놨는데 그 분이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그분 김동규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 지금 한 포스팅을 8개 정도를 신천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걸 밝혔는데 제가 몇 개 보면 5.18의 아픔이 지금의 신천지를 만들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 40대 여성들, 남성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을 김어준이 어쨌든 그들을 통해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막 다 이혼해 막 이러면서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벙커원이 시작되었다 했잖아요. 주 고객이. 주사파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의 그 입장을 불허합니다라고 다 붙여놨거든요. 교회마다. 왜냐면 그 톡방에 모든 톡방에서 그 이준석 최고도 말을 했지만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와 이제 주사파 그 다음에 전라도 운동권 학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데요. 저도 이게 너무 큰 거라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신천지의 수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라는 곳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또 이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단이 교회 기존 기독교 개신교와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천지가 있고요. 신천지는 수법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교회에 침투해서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다 교회마다는 다르겠지만요. 아주 그 가장 핵을 끊어놔요. 이간질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의 아들 공격 작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이단의 그 백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미 사례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건 예전부터 요번 시즌은 갑자기 신천지 얘기가 나왔지만 신천지라는 그 수법은 기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 500명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500명인 교인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부 내지는 장로, 핵심 장로, 그다음 목사님, 사모님, 그들의 자녀 여기에 눈에 들게 하는 전략을 세워서요. 실제로 그들의 눈에 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사모랑 바람이 나요. 네.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어떤 교회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었던 일이고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법이 우리 기존의 어떤 이간질이나 무언가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 수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전라도 쪽이 여러분 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지땡땡이라는 사람이 그 운동권 출신이래요. 전라도에. 근데 그가 주사파에 어느 순간 합류가 됐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5.18의 아픔을 이용해서 이제 그 조직들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게 너무 이슈가 돼서 신천지 위장단체 자원봉사단 만남 전국지부인데요. 지금 이 정도가 돼요. 전국에. 근데 제가 일단 광주 전남만 말씀드리면요. 광주에 사단법인 참사랑 자원봉사단, 목포에 사단법인 서로사랑 나눔봉사회, 여수에 빠른 거북이, 순천에 사단법인 참사리
자원봉사단 뭐 하여튼 이런 등등등등 그게 지부라는 얘기요? 그쵸. 신천지에? 네, 신천지 지부고요. 신천지에 그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 누구 지파 그 있잖아요. 12제자의 12제자의 지파를 이제 명명해서 아까 그 전라도의 뭐뭐는 베드로 지파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라도가 어쨌든 이렇게 전라도의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이 일부 조직이 흡수가 되었다라는 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김동규라는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그쪽을 아주 면밀히 알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이 사람 지명 수배가 내려졌대요. 신천지 내부에서. 왜냐면 김동규라는 사람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썼거든요. 얼굴 공개하지도 않고 썼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들의 그 이후에 지금 이걸 찾아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자유우파는 신천지를 옹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신천지를 향해서 우리 지금 이제 새누리와 신천지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런 것들로부터서 벗어나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신천지도 어쨌든 집회지 않습니까? 네. 그 집회를 통해 이 광화문 집회 기존 교회, 지금 교회들이 폐쇄하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도 폐쇄하지만 이 공격이 대대적으로 기독교계에도 올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이 신천지 프레임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면밀히 밝혀내야 되고요. 저도 뭐 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 정도는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만 해도 몰랐잖아요. 신천지 수법을. 그렇게까지 수법이 되는지는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회에 이미 투입이 돼서 신천지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신천지로 이미 흡수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열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종로에.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그 열신교회가 그렇게 들어가서 아까 그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신천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추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추수꾼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추수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10명, 20명 전도해서 신천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째로 추수한다는 네, 기존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런 수법을 상당히 목숨을 걸고 하고요. 일주일에 주 모임을 왜 지금 신천지와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있냐면 주 모임을 6번을 합니다. 기존 교회는요. 일주일에 6번을 하는데요. 그 충성도가 뱅구님 감사합니다. 네, 뱅구님 감사해요. 뱅구님 감사합니다. 뱅구님 신혜 씨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 팬이고 저도 네. 뱅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6번을 모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정도잖아요. 그 정도죠. 예,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속해 구역 이런 정도인데 정도죠. 여기는 성경 모임하고 주 모임만 6번이고요. 그 모임을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고 신천지와 광신도적인 사람들 외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냥 입구에 들어온 사람과 내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6번의 모임 안에서 그들이 목을 따오는 거거든요. 교회 한 채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들여오는 그 수법을 주사파가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이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은 주사파 운동권들이 일부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국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을 우파에다 씌우는 거예요. 우파가 새누리 이름이 그랬다. 천지일보에 나왔다.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임 전쟁이란 건 이렇습니다. 이 아까 정직한 후보란 영화에도요. 그 여자분이 부부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부부 관계는 좋으십니까? 근데 제가 프레임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 관계는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짓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뭐 남매인데 이거 그런 관계 저희 전혀 안 해요.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방송 중에. 그랬더니 이제 위기설 이러면서 부부 불화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프레임인데요. 첫 번째 언론이 프레임을 불화설로 잡았는데 그 캠프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버리냐면요. 부부 의리설로 바꿔버립니다. 부부간에 이 여자의 말 중에 부부끼리 그런 게 우리 의리로 살아요 했는데 의리만 딱 의리만 해서 의리설로 바꿔서 프레임을 바꾸니까요. 이 여자 갑자기 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다른 얘기지만 드리냐면 이제 지금 요번 총선은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서로 프레임을 있던 사건 안 좋은 것을 어느 쪽에 지금 저쪽 김남국을 통해 프레임 전쟁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 프레임은 그들은 기생충이었습니다. 기생충 영화로 하면서 그게 뜨니까 김정숙과 문재인은 이번에 코로나 이슈 이걸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짜파구리를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국민을 무시한 거죠. 국민이 그렇게 기생충을 축하한다고 해서 그들이 짜파구리까지 만들어서 먹는 것에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하니까 다시 다른 이슈를 또 잡습니다. 김남국 대 금태섭. 그렇게 해서 이거 일주일을 또 몰고 가잖아요. 그들은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총선이. 50일만 이렇게 여러분 7일씩 7번의 이슈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고 손학규 열심히 개헌운동하고 총선 미루겠다 해가지고 만에 하나 손학규가 진짜 일 잘해가지고 총선 미뤄주면 뭐 땡큐고. 땡큐죠. 안 돼도 7가지 이슈 갖고 일주일 몰아간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슈 열흘 이슈예요. 열흘 잡을 수 있는 이슈인데 다행히 국민들이 속지 않고 지금 다른 그들이 쿨인 게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상호의 친구인 어떤 그 사주를 보고 이런 분이 명리학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들은 이 기독교 개신교는 민주당이 사실은 좀 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 표는 자기네들 보수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뭐 보수가 많죠. 예. 그리고 그래서 무슨 종교 이름이 있는데요. 종교 연합회인가 종교 뭐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회장님을 한번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호와 그들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박원순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표 한마디로 기독교 개신교 뺀 성당 그쪽 예, 개신교 말고 뭐라 그러죠? 예, 원래 천주교? 네,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이 공식적인 이 종교 몇 대, 3대, 4대 종교 빼고 나머지 지금 신천지부터 수많은 종교의 회장들만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네,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건 또 무서우시겠지만 그쪽에서 그쪽 몰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이번에 그런 신천지에도 뭘 참석을 했었다. 오히려 이 프레임 본인들이 뭣도 모르고 건 프레임이요. 진짜 이제 상당히 무서워질걸요. 이제 우상호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잖아요. 우상호의 친구인 뭐 조금 더 밝히면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특종이 우상호 의원이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상호의 친구의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봉규 박사님이 김갑수랑 친구인데 김갑수와 뭐가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봉규 박사님이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줬어요. 그랬을 땐 이 연관 관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네, 아무 상관을 안 하셨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요. 지금 그들은 프레임을 우파에 씌우려고 하지만 신천지 프레임은 사실은 저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좌파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구원파로 덮었잖아요. 그들은 한 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파리와 그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 시즌에도 그 프레임이 하려다가 되치기 지금 되치기의 이제 시작인데요. 유권자 분들이 더 면밀히 서청영님 네, 감사합니다. 더 면밀히 이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동규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신천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에요? 네, 페이스북에 있고요. 그리고 대남병원에서 5명의 지금 나왔잖아요.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대남병원을 대대적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이거를 무슨 대구 전체에 따른 것처럼 대구 프레임으로 또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언론인도 아니고 프레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냄새가 나는 이 프레임들이 짜증이 나고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레임을 왜 갑자기 이걸로 싹 씌워버리지? 그들은 다 지금 총선 승리 내지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본인들 총선에 큰 영향을 주는지 민주당과 청와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두려울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수많은 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죽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죽음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확진자가 여러분 대충 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이 시간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21일에 204명 확진자였고요. 바로 다음날 433명 확진자가 됐습니다. 네, 23일 하루 지나서 602명이 됐고요. 24일 어제 833명이 됐습니다. 오늘 좀 PD님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하급수적으로 200, 300씩 느는데요. 진짜 5,000명 확진자 되고 100명
사망하면 그때서야 사망 9분이죠. 하겠습니까? 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를 옹호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문제가 신천지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명한 원흉은 무한폐렴. 무한폐렴을 네. 중국 사람들을 입국을 안 맞습니다. 그때부터 퍼진 게 제일 큰 원인이고.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왜 지금 왜 중국 사람을 이렇게 안 막느냐? 문재인의 심리는 뭐냐? 사실은 문재인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을 893명이라는데요. 네. 대구만 500명. 박혜경님이 올려주신데 893명. 네, 감사합니다. 893명. 900명 넘고 네, 뭐 이렇게 900명, 1000명이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보면요. 요까지 마무리를 치면요. 중국을 왜 이렇게 옹호하고 중국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인데요. 이건 저는 제 예측은 이미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다 중국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과 관련된 일이 정말 친중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정말 지금 중국과 먹고 사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이번 판이 쭉 나올 겁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진짜 보수였던 사람들도 지금 중국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엄청나지. 일반 국민들도 그렇죠. 정치 안 하는 관계 없는 분들도 그렇죠. 정치 많아요.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친중 관련된 중국 기업과 관련된 이런 모임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저 사람은 문재인의 누구 측근. 저 사람은 정세균의 누구 측근. 벌써 그들의 측근이요. 중국 사업판을 다 잡고 있습니다. 요번에 친중 대사 누가 갔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네, 나요. 기업 저도 이름 그 교수였던 사람이잖아요. 네, 대기업을 장하성. 문재인이 이쪽 그러니까요.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은요 거기다가요 판을 벌려 놓은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를 저도 봤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업이 지금 정세균도 이미 약간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인을 막으면 우리가 중국에 갈 수가 없다. 지가 얘기했어요, 자기.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본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끌려다니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쪽으로 돈줄이 있는 거고요. 그쪽하고 관련된 북한 관계가 정리가 이미 우리는 속국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멍청한 지도자를 뽑아놓음과 동시에 중국에 끌려가고요. 사대주의, 조선시대 그 사대주의보다 더 사대주의예요. 우리 백성이 죽고 있는데 중국인들 나가라! 그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미 타이밍이 다 지났어요. 이미 중국의 어떤 지역보다 우리가 지금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오히려 있대요. 중국에서 우리를 중계방송 하듯이 하면 걱정한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검역한대요. 반대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한국인이라 그러면 이 우한 폐렴이 한국인 폐렴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 다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또 씌웠어요. 중국이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이제 계속 중계방송 해주면서 정말 한국을 도와준다고 이러면서 싹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나라 잃은 슬픔을 문재인을 통해 느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을 못 지켜주면서 그냥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망자 막지 못하면요. 10명 이 수준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요. 문재인은 근데 문재인이 그렇다고 내려온다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박능우 왜 써놨냐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료계를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안 넣어놨어요. 대한민국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복지 전문가만 넣어놨어요. 지네들 복지로 판 벌릴 게 많으니까요. 나눠먹기 할 게 많으니까요. 박능우 넣어놓고요. 선거에도 이용되는 거죠. 그래도 의료계 전문가, 약학계 전문가, 각자의 전문가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죄송해요. 문재인한테 너무 화가 나고 이게 극강 무능입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무능이 아니고요. 미스트리 리님 탄핵이 아니라 사형해야 된다. 감옥 가야 돼요. 사형까진 과하고. 네, 이번 총선에 심판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예, 정말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의료계 전문가가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박능우 이분은 사퇴하십시오. 네, 정말 사퇴해서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사퇴하고 책임져서 네. 조사 다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